우선 추경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경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우선 정부가 경기 활성화 소비 진작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추경안을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증액이 되면서 약 40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불안 이어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카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새 정부에서 내민카드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대변인 말씀부터 먼저 자, 일단 들어볼게요. 추경을 이제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잡은 목표가 뭐냐면요. 물가 안정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도 잡고 지금 경기도 부양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서 물가도 잡겠다고요? 이거는 경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돈을 풀면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가 잡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잡겠다는 건지 정부의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 이렇게 당초 뭐 20조에서 30조에다 지금 40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지금 30조 이제 추경 잡았을 때도 국가 부채 채권 발행을 20조나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뭐 20년 전 얘기를 해서 황당했었는데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6% 정도 됩니다. 네, 46%. 내후년에 50% 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 높으면 그 누가 갚죠?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 우리 청년들이 갚는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은 뭘로 갚습니까?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청년들은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집을 어떻게 구하고 가정을 어떻게 끌어갑니까? 그렇게 청년들에게 부담을 덮어 씌우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인기에 영합하는 5년 딱 자기 임기 때 인기만 관리하겠다. 그런 포퓰리즘 예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실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82억 원을 어떻게 했죠? 민주당이? 완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은근슬쩍 추경에 다시 증액한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빼버려가지고 대통령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위선이고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떤 명분, 명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야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발못 잡기를 했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금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평론가님. 아니, 많은 것보다도 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 실제 물가가 오른가요? 그럼 거꾸로 윤석열 정부 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돈 안 풀기로 긴축 재정을 폈는데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물가가 올랐어요. 돈 안 쓴다고 해서 물가가 안 오르고 돈 쓴다고 물가가 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물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시지표도 있고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추경 40조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물가가 올라가는데 정부가 돈 풀어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논리는 윤석열 정부 때 반면교사 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는 심리라 그러는데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확인이 되고 아마 국민의힘 성명서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기 부양용 추경에는 공감을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요. 지금 9조 5천억이 증액돼서 40조 육박한다는데 원래 예산하 보면 흥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크게 부르고 또 깎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고요. 이게 이제 예결위에서 소위별로 상임위의 예산을 조목조목 축조 심사하면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 많이 반영이 돼서 실제 좀 다소 지금 40조보다는 삭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게 2조 9천억 증액된 교육위원회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토위라던가 이런 데서 자기네 지역구 민원 이런 거 챙기는 거라면 문제가 될 텐데 교육위에서 왜 많이 들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어려운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크고요. 특히 고교 의무 교육에서 지금 거의 국고 지원이 거의 없고 지자체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고 보조 지원을 조금 늘리자는, 그래서 네. 아마 교육비가 2조 9천억 원은 가장 많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정한다면 40조보다는 다소 좀 삭감된 원래 규모대로 40조에, 그러니까 31조에서 40조 사이에 34, 5조 정도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40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정책, 경제 정책을 보면은 세 가지로 대표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15만 원 이게 뭐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담대 6억.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은 규제가 없고 현금 모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집을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리는,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뭐 지방으로 가라는 거냐?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이제 민주당은 주담대 6억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비탄감 해주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지금 가장 큰 이슈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세 개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예전 추경보다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좀 해나갈 것 같고요.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전성에 대한 그 야당의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현재 세제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때려잡지는 않겠다라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감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은 두 가지 세금인데, 하나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보유세와 또 하나는 팔 때 난 수익이 나는 양도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제 전문가들도 중복 부과다,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팔면 이게 돈이 세금을 많이 때려맞네, 안 팔래.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안 나와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는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세제 검토는 부동산이 그 미친 듯이 폭등하면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써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정부 정책인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은행의 그 대출 상한선을 6억으로 규제해서 소위 말해서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던가 내지는 고액 그 임금 수령자들이 영끌해서 하려고 하는 15억 그 미만으로 했던 거를 갖다가 6억으로 끌어내려서 일단 강남 3구하고 용산구라든가 이런 그 고 부동산 투기성 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갑자기 부동산 거기를 좀 규제하려는 거다. 규제하는 네. 거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물량인데, 이 공급 물량은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하려고 했던 주택 공급 정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건설 경기라던가 금리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건설사들이 나서질 않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그 보류되고 있던 3기 신도시라던가 그 구청이 요새 주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공급을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정책을 잡아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외국인들 2,000명 채무 네. 탕감해서 182억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그 내외국이든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파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손길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민적 정서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든데 먼저 외국인이 왜 끼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5천만 원 이상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되는 재조정 방안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채무액을 탕감하는 소각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크다던가, 성실하게 그 이자를 낸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상환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한테는 잘 아시겠지만 이자 상환액을 낮춰준다던가 네. 상환기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들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에 몰린 생존의 위기를 급히 끄기 위한 긴급한 조치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6억이랑 외국인 비탄감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 이제 여쭤본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하나는 이제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아니었고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은 15만 원은 이제 줘야 된다고 이제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 진영의 논리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 소수 15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그냥 안 받는 게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보편적인 지원, 보편적인 그 기본 소득 개념의 지원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의 중구청장을 했었는데요. 중구의 노인 인구율이 높은데 서울에서 가장 빈곤율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하위 소득자 60%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을 어르신 공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원해 주고 나서 실제 그 노인 빈곤율이 실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국민 15만 원 그리고 이 보편적 지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어려운 분들에겐 두텁게 금액을 많이 하는 차등 지원까지를 병합해서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원했을 경우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번 이번 15만 원 전 국민 지원하고 일부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책적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네. 이 정도로 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민에게 돈을 한번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사례가 이제 연구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뿌렸을 때 경기 활성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100을 투자했을 경우에 정부가 돈을 뿌렸을 경우에 100의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 그러면 1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뿌렸을 때 그 재정 승수 조사할 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0.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뿌리면 20%밖에 경기 활성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실증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은 어디에 썼느냐? 80은 본인 빚 가운데 보태거나 저축한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방금 청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정한 거 아닌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담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 비판이 뭐냐면 이건 당선 사례금 성격이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년에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야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경기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또 똑같은 명분으로 또 돈을 뿌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통령만 지지율이 연말에 또 떨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도 또 경기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활성화시켜야겠다 하면서 또 돈을 또 뿌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본인 지지율 떨어지거나 하면은 돈을 뿌릴 게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냐면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되면. 왜냐면 대통령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거를 국민들에게 일할 동기 부여를 한다든가 또는 핀포인트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예를 들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활하고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엄발의 오줌누기 식으로 딱 잠깐 이제 효과가 있는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악이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물가 이제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역대 정부에서 갑자기 유승열 정부가 가장 높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2022년입니다.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3%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물가 상승률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똑같은 기간을 비교해보지 않습니까? OECD 국가들의 대부분 물가 상승률이 4.4%였는데 우리 정부는 1%까지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날 거예요. 물가 상승률 잘 잡았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아까 높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 끝으로 이제 새 정부한테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 보는 국민의힘은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네, 집에서 개 키우는데 개가 똥을 싸놨어요.
신문지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똥이 치워진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의원의 개인 역량보다는 그 송원석 비대위 현재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그 선긋기라던가 차별화 그리고 새로운 야당의 모습 비전들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치 애완견이 똥을 싸놓은 것을 신문지로 덮어놓는 걸로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화장을 좀 해보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문지로 덮어놓은 그 개 배변 같은 그런 꼴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 차제에 제가 볼 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졌고 내년에 지방선거 지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총선에서 한번 져야 그 선거에서 지고 나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야 정신을 차리는 정치인들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TK에서 또 여전히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힘들 거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생각을 예, 본인 의견 말씀하실 때 좋습니다. 어떤 생각을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표현을 거칠게 또는 과격하게 한다든가 선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청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좀 본인 의견을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어떤 혐오적인 표현 같은 거를 하기보다는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에는 솔직히 말해서 애완견이 놓은 배변 비교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주 네, 방송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